Seems the guys with a hate, we're going to see. 저쪽도 계시네요. 네. 쪽쪽 기를 빠시겠다는데 빨게 많아요. 네, 빨게 많으니까, 곧 수석다이아몬드 이진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마치 저희 그룹처럼 리더분들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리더분들 계신 곳에 초청받아 와서요. 너무 흥분됩니다. 저희도 오늘 오전부터 SP상 미팅을 하고 왔거든요. 미팅을 하고 왔는데 에너지가 여기가 더 훨씬 좋으네요. 네.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요. 저희 팀에서는 육회, 삼회, 통쾌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사람이 말한 대로 된다고 우울할 새가 없어요. 육회, 삼회, 통쾌 하느라고요. 그렇죠? 어제 저녁 마지막 날 가열찬 6월을 보내셨나요? 목표가 없으셨던 분은 잘 주무셨겠죠. 그렇죠? 네, 저는 12시가 땡 했는데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기대되고 흥분돼서. 지금은 사실은 6, 7, 8월이잖아요. 6, 7, 8월. 6, 7, 8월은 저는 아멜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6월이 회계년도 끝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회계년도 시작됐다라고 늘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첫 달이었기 때문에 너무 흥분되는 거야, 저한테는요. 이미 저희 그룹과 저희는 회계년도가 시작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무리, 뭐 수석다이아몬드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뛰어갔고요. 다들 어제 눈들이 빨개지고 오늘 아침에 또 모였더라고요. 그런 열정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더운 여름을 정말 내일 내 맘 하나 컨트롤하는 일로 내가 시간을 한번 보내겠다라는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돈은 뭘 해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정이 있으면. 그렇죠? 요즘 뭐 새로운 신종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돈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 20살이 막 넘은 딸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 애들이 안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용돈을 통제를 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 돈 벌려고 이 안에 앉혀놓지는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정말 제가 인생을 살면서 도덕 시간에도 못 배웠던 수많은 것들을 이 안에서 배우고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자립할 수 있는 그냥 돈으로만 자립이 아니라 감정적 자립, 환경으로부터의 자립,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립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요번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냥 저 뚱뚱한 저 여자애가 뭘 저렇게 20년 이상 해갖고 잘났다 그래 너 좋겠다. 오늘 제가 되게 재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리고 살아요. 이 얘기할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재수가 없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아메이가 좋다라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전공을 피아노를 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단짝인 친구로부터 이 아메이를 전달받았어요. 그 전달받았을 때 제가 상황이 어땠냐면 제가 살이 찌는지도 모르게 살이 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시집살이를 어마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 어머니도 시집살이 하신 거고 저도 시집살이 한 거죠. 왜냐하면 피아노만 치고 귀하게 자란 살림 하나 할 줄 모르는 뭐 하나 썰 줄 모르는 며느리를 얻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시집이라는 걸 와갖고 정말 다른 환경 속에서 너무 힘들게 살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대학원을 나와갖고 어떻게 운 좋게 사립중학교 여자 중학교에 임용이 됐어요. 임용이 돼갖고 거기를 교사를 뜻하지 않게 교사를 하면서 그리고 뱃속에는 2달 막 된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있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다 만삭인 줄 알았지만 2달 된 둘째 아이를 뱃속에 놓고 의욕을 상실한 채 그냥 학교 교회 집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난 결혼을 왜 했으며 난 이 아이를 또 2번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막 이런 고민에 하루도 행복할 날이 없었던 그런 시절에 친구가 왔는데 제 친구도 저랑 정반대예요. 목소리도 조그맣고 등치도 되게 작고요. 조용해요. 저는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고 여긴 굉장히 그러니까 냉정과 열정이 친구인 거예요. 네. 그런데 서로 이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되게 단짝 친구였는데 저희 집에 놀러 와갖고는 여길 덜덜덜덜 떨면서 애가 나를 못 쳐다보면서 그것도 만나고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얘기를 못하고 신발 신고 나가면서 비굴하게 야, 너
아메이 아니 이러는 거예요. 저는 뭔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암자가 싫었어요. 암자 좋은 거 있으세요? 암내 뭐 이런 거 좋은 거 있어요? 야, 그 뭐 이상한 거 같은 거야 느낌에. 야,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다시 그런 소리 하려면 눌러두지 마. 야, 빨리 가, 빨리 가고 내쫓았어요. 그 이 친구가 집에 가면서 싸늘해졌다는 거죠. 친구랑은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알려놨더니 그냥 한 방에 아웃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못 살아날 뻔했대요. 근데 자기 그 사이에 6개월간 돌을 닦고 다시 나를 방학 때 만나러 왔어. 근데 그때는 너 얘가 공약을 바꿨어. 더 불쌍하게. 얘가 불쌍하게 왔어. 그래서 한 번만 이런 데로 와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래서 저는 참 그때 먹은 마음, 그래, 그 한 번 못 가주겠냐? 난 누구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닌데 가서 내가 한 번 보는데 한 번 보는 데가 아니라 내가 뭘 판단하러 간 게 아니라 의무를 다해주러 간 거예요. 그냥 친구니까 한 번 가주면 걔한테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 보다. 내가 한 번 가주자.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이런 강의장인데 저 끝에 자리를 겨우 잡아놨더라고요. 임신한 친구에 대한 예우로. 네. 그런데 강사가 들어오니까 화들짝 놀래요. 그 사람과 그의 스폰서가. 왜 그런가 봤더니 강의장을 잘못 잡아놓은 거야. 그때 당시 이렇게 강의장이 3개 있으면 여기서는 뭐 MBS, 여기에서는 뭐 OM, 저기서는 뭐 제품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MBS 1주차 꿈이라는 장소에 나를 갖다 앉혀놓은 거야. 원래는 사업 설명하는데 앉혀놔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동할 수도 없는 거야. 이동할 수 없으니까 막 자기들끼리 난리 났어. 어떻게 지금 가야 되는데 뭐 어쩌고 막 의자는 없고 쟤 임신은 했는데 막 이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됐어. 괜찮아. 난 의무로 다하러 온 거지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괜찮다 해서 뭘 들어도 괜찮다고. 그러고 앉아서 듣는데 정말 짜증나고 재수가 없더라고요. 뭐냐면 나 같은 강사가 이렇게 섰는데 제가 그때 31살이었어요. 저기 뒤에 앉아 있었을 때. 그런데 너무 재수가 없는 거야. 말마다. 2시간 내내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이 송파구 방이동에 열심히 차 잘 굴러왔니에요. 자기 차는 흘러간대요. 그때 막 다이아몬드가 돼갖고 체어맨이라는 거 뽑으셨대요, 막. 그래서 자기 차는 흘러간대. 어이가 없어갖고 저기서 듣고 있다가 그 다음 또 과간이야. 월화수목금토일 왜 옷이 없어갖고 스트레스를 받니? 마음에 드는 옷을 월화수목금토일 넣어놓고 입으면 되지 않니? 누가 모르냐고요. 어제 옷이 오늘 안 맞고 오늘의 옷이 내일 안 맞잖아요. 에? 가을철에 산 거 그다음 가을철에 맞아요? 그럼 인간 아니야, 그거는. 난 아니라고 봐요. 예, 사람이 그러면. 그런데 막 그걸 갖다가 막 자랑을 막 하더니 자기가 17평에 사는데 방 2개인데 아줌마를 쓴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 아줌마가 끓여주는 커피를 놓고 신문을 보면서 아줌마 그러면서 커피를 마신대. 17평에 살면서. 나는 진짜 너무 다단계 같은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데. 그렇게 1시간인가 지금은 1시간 반, 2시간을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막 같지만 친구의 얼굴이 있어서 저기서 꼭 참고 앉아있다가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가는 나를 탁 친구가 잡더니 이 하나만 더 들어달래. 그러더니 나한테 요만한 테이블을 줘요. 테이블 주더니 이거 집에 가면서 꼭 좀 들으래요. 저 음악 듣지 말고. 그래 그래 하고는 딱 차에 타서 내가 잘했던 거 그걸 들은 거예요. 그냥 던져놔도 되는 건데 그걸 들었기 때문에 지금 20년 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줬기 때문에 우리 스폰서가 나 같은 파트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프 하나가 나를 살렸어요. 뭔지도 모르고 꼈어요. 친구가 음악 듣지 말고 하라니까 꼈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 인간극장도 이렇게 재밌는 인간극장이 없어. 그걸 막 듣는 막 나 혼자 핸들을 두드리면서 막 저희 또 일산 자유로를 쫙 한참 갔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 테이프이. 그래서 그 테이프를 다 들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다 듣고 뚜껑이 빵 날라갔어요. 제가 사업 설명 한 번도 안 듣고 그냥 스토리만 듣고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올라갈 때 누가 있어요? 그리고 자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깨웠지. 나는 일어나. 나는 동패도 끊고 살 수가 없다. 너의 꿈은 뭐냐? 막 이러면서 나는 비전 없는 남자랑은 못해 살 수 없다. 막 이랬더니 남편이 하다가 봉창 두드리는 마누라를 보더니 어이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돌가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26, 7년째인가
대기업의 재무팀에서 숫자 만지는 팀의 한 부서에서만 근속 중인 남자예요. 대단하죠. 부서도 한 번 안 옮겨. 그러니까 정말 너무 철저하게 변화가 없고 희노애락을 얼굴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런 남자인데 일어나더니 수익 구조가 뭐니 나한테. 내가 모른다 그랬죠. 몰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수익 구조를 꿈들었죠. 그 다음에 그 사람 게스트 오늘과 같은 수익 구조 제가 오늘 해요, 안 하잖아요. 몰라 그랬더니 정말 한심하다는 듯이 날 쳐다보더니 이 마누라를 보아하니 말리려고 보아하니 자기가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본인이 이 자리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를 나와서 정확하게 알아야 대적을 할 것 같으니까. 왜냐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알죠. 무식한 사람이 이기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공부를 6개월간 했어요. 그 우리 남편 비전을 딱 봤네. 그럼 우리 남편 뚜껑이 날라갔어. 근데 저는 그 사이에 뚜껑이 닫혔어. 네, 빡 닫혔어. 그거 알죠? 저 같은 성격은 팔랑귀여갖고 여기 가면 될 것 같으니까 파이팅! 일단 친구들이 야 너는 왜냐면 저는 시작할 때 시댁 부모님이 40평 이상인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거기다 차에다가 남편 대기업 다니지 저는 중학교 교사지 또 무슨 교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기능인이에요. 여차 남편이 오면 애들 레슨해갖고 애들 잘 잡거든요. 그러니까 막 레슨 빡 해갖고 돈 벌 수 있으니까 뭘 삶이 그렇게 어려워? 이런 교만이 가득했던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지 말라니까 나는 친구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나만 가면 막 너무 재밌어하고 인기가 많았던 내가 언제부턴가 내가 아메를 하고 나서 가면 나를 빼고 만나고 이것들이 그 다음에 가면 왠지 싸하고 나를 못 쳐다보고 애들이 내가 아메 얘기만 하면 막 그만 얘기하라고 이러고 이러니까 제가 막 이상하다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그럴까? 그러면서 집에서 안 한다 그랬고 우리 남편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제가. 언젠 막 뚜껑이 날라서 얘기하다가 여기 와서는 한다 그랬다가 집에 가면 안 한다 그랬다가 근데 저희 남편이 비장하게 저를 하루 부르더니 돈 500만 원을 딱 내놓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미국 본사를 갔다 오래요. 그 2003년이에요. 제가 2001년도에 시작했거든요. 2001년 8월에. 2003년도예요. 갔다 오래요. 그때 제 핀이 GP였어요. GP. 그러니까 천만이 굴러가지도 않고요. 막 엉망으로 사업하고 있을 때 열정이 가득해갖고 막 주변 밭을 싹 다 죽이는 거 있지. 못 알아들으면 너 됐어 아웃. 너는 물건도 쓰지 마. 막 이러고 오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면서 수첩에 개 이름을 막 빨간색으로 쫙 버버리고. 그리고 5년을 지웠더니 다 죽었더라고. 그렇게 막 엉망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데 500만 원을 주더니 미국을 갔다 오래. 얼마나 좋아요? 미국 본사 가고 싶었겠어요? 미국이 가고 싶었겠어요? 네, 미국이 가고 싶었지. 그 광활한 대지 위에 있는 아울렛이 너무 가고 싶었죠. 네? 그때 당시 2001년도 초반에 우리나라 아울렛 없었어요. 그래갖고 미국 본사에 가서 철없이 진짜 거기에 프로그램도 없는데 아울렛 데려다 달라고 막 내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저 때문에 아울렛 코스가 잠깐 2시간 생겼어요. 2시간 내려다 줬었어요. 그 정도로 철이 없었어요. 근데 펑션을 봐도 너무 사람들 많은 데서 깜깜한 데서 영어로 샬라샬라하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요. 자기가. 그래서 막 시차 적응도 안 되지 막 푹푹 잤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 세계 펑션에 있는 전 세계인들이 미국 펑션에 기립박수를 하는데 앉으라 그래도 앉지 않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립박수 할 때 제가 깼어요. 뭐지? 푹 자다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노 부부가 나왔어요. 노 부부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30년 만에 플래티늄이 됐대요. 그때 당시 DD라 그랬어요. 나는 13년을 잘못 해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30년 만에 됐는데 자기는 더 이상 국가에 손 내밀지 않아도 되고 자식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는 독립된 노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인이 뜨겁게 박수를 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제 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덱스트 예거라고 대단한 세계적인 성공자가 몇백억을 한 번에 받는 그런 모습을 아예 돈을 쌓아놓고 무대에 갖고 나와갖고 캐시백을 받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건 감동이 하나도 안 와요. 왜? 내 거 같지 않으니까. 감동이 하나도 안 오는데 그 노부부가 이렇게 떨면서 나오셔갖고 부축을 받고 와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제가 이거 뭔진 모르겠는데 한번 진지하게 알아봐야겠다. 그 하나를 알고 와서 한국에 와서 진지하게 알아보고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열심히 하고자 할 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로 말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때부터 나의 암의 자충우돌
뭐 엉망. 그때부터 이제 뭔 쌈딱도 이런 쌈딱이 없어. 맨날 분노의 아멘을 하고 다니는 거지. 내가 맨날 그랬어. 왜 나 한국말하는데 왜 못 알아듣냐? 내 주변 다 어류냐? 조류냐? 막 이러면서 도대체 나 영어로 하는 거 아닌데 도대체 나 답답해 죽겠다. 그런데 막 우리 시어머니 임신한 며느리 밖에다가 막 1시간씩 한겨울에 세워놨어요. 늦게 들어온다고. 학교 끝나고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미팅 갔다 오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자기 아들이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일을. 왜? 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1년에 20단어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시키려면 10,000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말이 없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생각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말하자면 다단계를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저 극성스러운 며느리가 매일 데리고 다닌다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미운 거예요. 왜? 한 가지 직업으로도 너무 피곤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매일 끌고 다니니까 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핍박, 핍박, 살림 못한다, 핍박, 이상한 거 한다, 핍박.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집에서 치약을 꺼내서 써본 적이 없어요, 몇 년간. 어머니랑 살 동안. 아메 물건만 꺼내놨다면 무조건 다 갖다 버리시고. 그래도 견뎠어요. 우리 친정엄마 난리가 빗자루 들었어. 나 맞으면서 안 컸거든요. 한 번도 안 맞았는데 빗자루 들으면서 내가 너를 음악 공부를 시키려고 기둥뿌리 몇 개를 뽑아갖고 너를 음악 공부 시켰는데 어디서 세제를 비비고 다니냐면 나한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았죠. 딱 잡았지. 믿어주세요. 막았어요. 거기까진 돼. 근데 제가 뭘 제일 싫어요? 친구들의 그 냉담함과 싸늘함.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스폰서를 막 괴롭히면서 야 이거 되는 거 맞냐? 이거 되는 거 맞냐? 그러면서 두고 봐라. 내가 맨날 두고 봐라 이러고 다녔어요. 왜? 다행히 성격이 하지 말라면 더 하는 성격이에요, 사실. 다행이죠. 막 그래서 두고 봐라 이러고 다녔더니 우리 스폰서가 하루는 일본에서 아메이에서 굉장히 성공한 분이 쓴 책이 두고 봐라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나한테 선물해 줬어. 그 정도로 내가 두고 봐라. 내가 꼭 어머니한테 며느리 잘 얻었다는 소리를 듣고야 말겠다. 이랬다니까요. 그 두고 봐라 돼요? 되냐고요. 나는 안 변하면서 주변을 변하게 하려면 되냐는 거. 내 변화에 포커싱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같은 아멘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욕을 하고 다녔어. 왜 졌다 이러해.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니야. 마치 나는 잘하는 것처럼. 그럴 될 리가 있겠어요? 막 자충우돌을 하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1,000만 이랬다. 안 됐다. 1,000만 이랬다. 안 됐다 하는 한 5, 6년이 지났는데도 그랬어요. 그렇게 늦었어요, 제가. 뭘 하면 사실은 좀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잘할 만한 것만 했겠죠, 제가. 그런데 이 일은 나 잘할 자신, 왜 모임이 몇 개야 도대체 내가. 6명? 야, 껌이다, 껌. 이러고 시작했거든요. 껌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내가 그러고 다니는데 세상에 우리 친구 하나는 또 어떻게 하냐면 너무 친한 친구예요. 너무 친한 친구가 매일 그 친구한테 갔어요. 미팅 듣고 나면 정말 친구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다짐을 하고 다시 갔어. 가면은 그 친구 또 냉정한 은행원이에요. 은행원. 냉정한 숫자 만지는 은행원. 나는 숫자 만지는 사람 그래서 안 좋아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오늘은 뭐 얘기해봐. 들어줄게 이래요. 나만 보면 생글생글 웃던 친구가 얘기해봐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날 막 내 가슴을 막 찢어갖고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네가 그 원하는 다이아몬드는 얼마에 버는데 그때 6,000만 원이었거든요. 6,000만 원 했더니 우리 부부는 이미 벌고 있어. 그런데 딱 이래요. 막 그러더니 내가 그래도 막 강의를 듣고 와서 다시 참고 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듣고는 단단히 세뇌당했네 이래요. 저한테. 막 그런 그 냉담한 반응. 그런 아무 말도 못하고 또 당하고 와갖고 내가 그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그런데 논쟁에서 이기면 패라 그러질 않나. 나는 그냥 시원하게 확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러고 싶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8년 만에 8년을 호언하다가 8년 만에 다시 가서 너도 끝 나도 끝이다 이제 더 이상은 안 한다. 갔더니 어때요? 눈물만 나. 말은 해야겠는데 눈물만 나 하면서 질질질질 짜고 있으니까 걔도 질질질 짜. 정말 자기도 진나야 난 널 너무 사랑하는데 너한테 너무 안 어울린대. 자기네 은행 청경이 하는 일이래. 그러니까 얘는 이게 사실은 이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가 본 아메이는 그거니까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나한테 너하고 정말 안 어울리는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 거니.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전날 너무 놀라운 강의 들은 거예요. 어떤 리더분이 여자들이 정말 그릇이 커져야 된대요. 남자들은 사회생활하면서 그릇이 커진데 여자들은 도대체 드라마만 보고 맨날 저기 뭐 불륜만 꿈꾸지 정말
그릇이 제발 커져야 된대. 애를 갖다 내 종지만한테 늘려니 애들이 들어가냐는 거야. 2G 폰을 쓰던 사람이 4G 폰에 아이들을 컨트롤이 될 것 같냐고 막 이러면서 엄마의 그릇을 키우래. 그래서 왜 태평양 한가운데 뛰어도 고래를 보여줄 생각을 해야지. 왜 책을 보고 이게 고래야. 얘는 어류가 아니야. 포유류야. 왜 등에서 물이 나. 왜 이렇게 가리키냐는 거예요. 엄마가 꿈이 커야 된다는. 엄마가 본 게 많고 엄마가 느낀 게 많아서 아이는 엄마의 등 뒤를 보고 자란다는 거. 저기서 강의를 들으면서 으아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나의 꿈이야. 그래. 태평양 가운데 고래를 보여줘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를 또 찾아갔지. 그 친구가 그래서 얘기해봐.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냐고 자꾸 너 왜 하냐고 물어보길래 나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어요. 막 눈물 질질 흘리면서 나 왜 하냐면 나 진짜 우리 딸들 태평양 한가운데 뛰는 꼴을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맛이 갔구나. 완전히 가셨네. 이 표정으로 날 보더라고요. 저 진심이었어요. 그게 정말 저의 꿈이었거든요. 꿈이 됐죠. 그분의 말에 의해서. 그런데 그 친구 때문에 친구들한테 난 다 알리지도 않았는데 진나가 다단계에 빠졌는데 왜 하는 줄 아니? 태평양 한가운데 뛰노는 고래를 보여주려고 제가 다단계를 듣다시 열심히 한다. 조심해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야. 조심해라. 진나 조심해라. 태평양 한가운데 뛰노는 고래를 보여주려고. 그런 반대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저한테 벌어졌냐면 이제 조금 천만이 굴러갈 때쯤 남편이 해외 지사 발령이 난 거예요. 해외 지사 발령이 딱 나면서 태국이라는 나라에 남편 5년 갔다 오래요. 온 가족이 가래요. 근데 우리 둘이 비전을 봤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합의를 봤죠. 너는 현재 여기서 미래를 준비해라. 나는 지금 현재를 살아내기 위해서 태국을 혼자 가겠다. 그래서 가족을 놔두고 혼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저는 여기서 사업을 하고 남편은 거기서 해외 생활을 했죠. 근데 2년 후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이혼을 하재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내가 죄라고는 좀 살찐 것밖에 더 있어. 그쵸? 그런데 이혼을 하재 갑자기. 이 바람이 났구나 태국 여자랑. 내가 그런 생각이 딱 야, 이 바람 필 사람 아닌데 그렇지만 이게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젓가락도 안 들고 막 애들 둘을 들쳤고 막 패골 막 나갔어요. 왜? 나갔더니 눈빛이 이상해요. 지금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때는 막이 들렸다 그랬어요. 뭐냐?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져 갖고 그게 방칠 때 우울증으로 가갖고요. 사람이 표정도 막 눈빛도 너무 이상해져 있는 거야. 딱 가자마자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가자마자.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왜? 남편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다시 한국에 와서 진짜 집도 하나 정리 못하고 애들 학교만 바꿔갖고 바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는 파트너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금방 올게 스폰서. 남편 좀 살리고. 그러고는 3년 만에 나타났어요. 지금 갑자기 스폰서가 오늘 여기 왔던 스폰서가 내일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 뭐 자리나 조금 차지해요. 목소리가 작기래요. 뭐 조금 먹기를 해. 그냥 존재감이 어마어마했던 스폰서가 잠깐 갔다 오겠다 그러고 없어져 버린 거야. 제가. 그리고 저희 스폰서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막 스폰서 걱정하길래 걱정하지 마. 너 나 모르냐?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야매야. 걱정을 마. 이러고 갔어요. 그러고 갔는데 태국에 갔더니 어떤 삶이 주어져요? 100평 넘는 집에 일 딱 도와주고 팬티까지 다려주는 메이드가 2명에 기사 딸린 차에 아이들 영국 학교에 막 다니고 그쵸? 너무 월급은 막 두세 배 나오지. 갑자기 무수리가 마담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생각이 났겠어요? 막 파트너들은 스폰서 보고 싶어 하고 전화를 하는데 잠깐 기다려봐 나 지금 골프 좀 치거든 골프 좀 치고 그럼 스폰서 저희 GP 되세요 축하해 그럼 막 이런 진주 같은 거 막 사러 다니고 예. 그리고 에브리데이 놀다 보니 무장해제가 한 달 만에 되던데요. 미팅 저는 그때 피부로 느꼈어요. 암만 잘났고 다 알아도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한테 환경의 영향을 받는 이곳에 지속적으로 나온 일을 스탑해. 암만 내가 다이아몬드 할아버지가 돼도 그 사람은 바로 무장 해제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팅의 중요성을 이론으로 아니라 실제로 느낀 거예요. 진짜로. 그러고 나서 태국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계속 그 행복이 주어지면 계속 있으면 되죠. 그런데 어때요? 종업원이잖아요. 결국은 회사에서 암만 일을 잘해도 종업원이에요. 회사가 주고 싶지, 오너가 주고 싶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와! 하는 순간 어때요? 우리는 갑자기 누더기 옷이 된 거지. 신데렐라가 마차가 호박이 되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을 왔는데 가면서 울고 갔는데 오면서 더 울고 왔어요 제가. 왜냐 메이드도 없지. 가면 내가 메이드지. 그쵸? 네.
애들은 이제 팬티 다려주는 거 그거 당연한 줄 알고 내가 팬티를 다릴 생각해봐.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그 좋은 환경에 매일 즐겁게 학교를 다니던 애들이 한국 학교에 오게, 우리 딸이 한국 학교 오자마자 큰딸이 이렇게 경직이 돼갖고 하루는 와갖고 엄마 한국 학교 무서워요 이래서 왜 그랬더니 떡볶이 먹고 싶다며 그래서 학교 가고 싶다며 내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요 한국 학교 아니고 다시 영국 학교 가고 싶어 이래.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오늘 칭찬 스티커 받았어야 돼. 칭찬 스티커를 받았는데 왜 무서워 그랬더니 왜 받았는지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칭찬 스티커를 받았대요. 근데 외국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얘 문제 있다고 엄마 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문화 차이를 둘째는 지금도 체대 다녀요. 그만큼 액티브한데 양파망에다 맨날 축구공을 이렇게 넣고 맨날 내 엄마 가방 사줄게. 아니 엄마 양파망이 최고야 이래갖고 맨날 이러고 축구공을 하러 다녀갖고 영국 학교에서도 전교에 유명했어요. 축구 잘하는 걸로. 어린데도 여자인데도 그 인기가 짱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양파망에 메고 막 한국 운동장도 얼마나 커. 그래갖고 막 갔더니 여자 나가 그러더래. 운동장에 여자 나가 그래갖고 엄마 주위에는 막 나 가랭이를 잡고 영국 학교 다시 보내주세요 이러지. 나는 메이드 됐지. 나는 메이드 됐지. 남편 여기 와서 적응시키느라 힘들지. 그래서 제가 그때 갔다 오면서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주고 싶은 사람들이 주지 않는 그런 인생. 내 거 같죠 마치. 저희 남편 지금 정말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직장인으로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5년 계약이에요. 지금 1년 다녔거든요. 4년인데 이 사람 매일 뭐라는지 아세요? 이쯤 가을쯤 되면 불안증이 와요. 내가 이게 연임이 안 될 수도 있어. 암만 5년 계약해도 잘릴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면 최근에 괜찮아 잘려. 괜찮아 우리 아메 있잖아. 그랬더니 우리 남편 표정 없다 그랬죠. 얼굴 이렇게 찡그리더니 말만 들어도 고맙다 야.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만둘 용기도 없어. 그런데 왜냐면 악성코치가 둘이나 있어요 저희 집은. 하나 미술 전공 하나 체육 전공. 엄청 먹는 애들 그런 애들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그냥 어깨 짊어지고 그러고 직장 생활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태국이란 나라에서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와 그랬더니 내가 갖고 있었던 그 행복한 삶은 내게 아니었다라는 걸 뼈저리 느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가기 전에 뭐라 했어. 우리 스폰서 불쌍하지만 내가 맨날 되는 거 맞냐? 야 되는 거 맞아? 야 도대체 개인 PB가 맨날 그룹 PB고 그룹 PB가 맨날 개인 PB고 나는 언제 원이 생기며 맨날 그랬어. 도대체 내가 나처럼 열심히 미팅 한 번 안 빠지고 오는데 이거 되는 거 맞냐? 맨날 이러면서 아니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해갖고 한 12%에서 한 40만 원 받았는데 밖에서 딱지를 차를 잘못돼갖고 3개씩이나 뜯었어. 야, 이거 손익분기점이 언제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맨날 야 이거 되는 거 맞냐 그러고 맨날 친구가 초대돼갖고 신나고 오면은 그날 아침 빨래가 안 말렸다고 못 오고 그쵸. 못 오고 오늘도 그러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쵸. 빨래가 안 맞나서 뭐 열이 받아 안 받아 그러면 그냥 밥 먹으면 돼 안 돼요. 깁스 가야지 그럴 때는 그쵸. 스페셜한 걸 먹으면서 나를 위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은 10,000원, 20,000원 벌면서 맨날 나만 막 맨날 영양제 건강한데 또 영양제 먹으라니까 또 먹고 막 맨날 나만 돈 쓰는 것 같아갖고 내가 맨날 목을 졸랐어. 야 이거 되는 거 맞냐? 난 지금도 우리 스폰서 너무 미안해요. 나한테 시달려갖고 저 우리 스폰서 잘하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조금해 우리 스폰서가. 그런데 맨날 되는 거 맞냐 그랬는데 제가 3년 만에 딱 한국을 왔어요. 못진개찐 나처럼 못했던 내 친구들이 다 잘 돼 있더라고요. 안 그만둔 내 친구들이 다 성공해 있는 거 보고 맨 처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쟤 나보다 말 더 못하던 애고 쟤 맨날 이상한 기인만 모시고 왔어. 두루마기 같은 거 입어야 되는 그런 기인을 맨날 초대해갖고 왜 미술 전공한 애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전공한 지 친구들이 보면 다 기인이에요. 아세요? 예. 도포자락 같은 거 입어야 될 것 같은 막 수염 기르는 그런 사람 하나 초대해갖고 맨날 오던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살아있으면 되는 거 맞구나. 그때 느낀 거야. 그때 제가 또 하나 안 한 게 그 전까지는 되는 거 맞냐 막 이랬잖아요. 태국이란 나라 같은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6년 앞서서 아메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아메이 프라자 정말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 학교 보내놓고 뭐 했겠어요? 맨날. 할 게 없죠. 메이드 말 안 통하는데 걔랑 나랑 뭘 하겠어요. 그럼 뚝뚝이 타고 지상철 타고 아메이 프라자에 앉아 있어요. 누가 나 말 안 시켜주나?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로 막. 그때 내가 플래티늄 DD였거든요. 그 플래티늄이니까 너 핀이 뭐야? 근데 자기 뭐 SPGP 나 DD야. 그럼 막 태국에서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러고도 할 게 없으니까 맨날 더블 X 성분 보면서 나라마다 진짜 다르게 나오는 거 맞네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에어컨 팡팡 나오는 그 아메이 프라자에서 놀다가 집에 오고 이랬었어요. 응?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Do you know MA? 라고 물어보면
아메이에 대한 인식이 다단계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태국은. 왜? 예. 걔네들은 응용력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전국에 국민들의 IQ가 100이 넘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 국민이 발표한 거야. 우리나라 진짜 똑똑한 거예요. 우리나라 웬만하면 100 넘잖아요, IQ. 근데 걔네가 왜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노력을 그만큼 안 해도 되는 세상인 거야. 왜? 바나나 떨어지지. 바나나 입 덮고 자면 집이 없어도 사시사철 얼어 죽지 않지. 그러니까 얘네들 뭐 금을 던지면 뭐 고기가 막 있지. 그러니까 GNP는 우리보다 훨씬 낮아도 미소의 나라인 이유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 경쟁을 하지 않아,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가 우리 집 앞에 그 파인애플 10바트에 파는 거지 먹으려고 나가보면 그새 2시간 팔고 없어, 사람이. 하루에 2시간 일해. 한심해, 우리가 봤을 땐. 그렇게 장사 더 되면 나는 파인애플 계속 갖다가 팔 것 같은데 2시간 팔고 없어져. 야, 이거 이 나라 희한하다. 우리나라는 야 진짜 이렇게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더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적응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응용력이 뛰어나. 이 아메가 처음에 왔을 때 파는 거 아니다. 공유 연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너 나랑 친구야, 아이가. 그러면서 막 갖다 막 안기고 집에다가 막 삿돌게 쌓아놓고 그런 것들을 한 거야, 우리나라는. 욕심에 하지 말라는 짓을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응용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산화가 많이 된 나라잖아요, 우리가. 산화. 예. 예. 그래서 더블 X의 항산화 성분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아세요? 그만큼 경쟁과 작은 땅덩어리에서 막 벅적벅적 사니까 그냥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얘를 밟아야만 이국. 그러니까 GNP 훨씬 우리가 높은데도 행복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태국은 그냥 미소의 나라예요. 어딜 가나 친절해요. 그 이유가 너무너무 여유로워요. 여유로워요. 그럴 때 내가 뭘 느꼈냐? 인식 전환이 안 된 여기를 얼마나 비평한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하는 그 아메이 하는 사람들을 제 뭐라 했어요. 나도 잘못하면서. 막 뭐라고 비평하고. 그런데요, 인식 전환 안 된 게 기회더라고요. 오히려. 얘도 몰라? 오케이. 쟤도 몰라? 아직도 이게 다단계인 줄 알아? 오케이지. 회원가입 되어 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게 좋은 줄 이미 알아. 끝이야. 나 쓰고 있어. 그럼 끝이에요. 근데 태국은 어때요? 그렇게 인식이 좋아요. 처음부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인지 다 알아요,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와 같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 기회조차 없더라고요. 거기는 이미 상위권, 상류층, 정보에 빠른 상류층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니노이 같은 태국의 대기 크라운 엠버스도 초대해보면 그 사람 우리나라 농심 같은 그런 기업의 그냥 아들이에요. 근데 그 기업을 물려 안 받고 바로 그냥 그 사람이 사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기득권자인데 이 아메를 또 알아갖고 아메를 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못해요. 왜냐하면 세제가 SA 프리미엄 세제가 3만 얼마예요. 태국도 똑같이. 근데 그때 월급이 3, 40만 원인데 10분의 1을 세제로 쓰실 수 있으세요? 평범한 사람들 월급이 3, 40만 원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기회가 오고 아직도 내가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건 정말 기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국에 딱 오자마자 우리 스폰서 때 되는 거 맞냐? 단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느낀 다음에. 그래서 지금도 모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나를 막 이렇게 쳐다보면요. 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느끼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왔더니 이 일밖에 없죠. 아이를 다시 유학을 보내고. 그쵸? 그런 환경이 안 살아봤으면 사람이 모르는데요. 그 삶, 하이 소사이어티의 삶을 내가 느껴봤어. 그러고 난 다음 떨어지면 사람이 비참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다행히 나한테는 내가 잠시 잊었던 이 아메이가 있었어. 그리고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3년이란 기간이 없었는데 4그룹을 만들어 놓고 왔는데 2그룹은 없어졌고요. 한 그룹은 제가 파운더스 플래틱 있는 동안에 PTS 파운더스 플래티넘으로 핀이 올라갔고요. 한 그룹은 MRRD가 됐고 한 그룹은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어 있었어요. 왔더니. 그래서 와갖고 아메이 통장을 찍어봤더니 2년 8개월 동안에 6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내 통장에 찍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 되는 거 맞네. 나는 그전에는 맨날 그룹 PB가 내 PB에 맨날 40만 원 벌었는데 딱지 띄고 야 이거 맞냐 맨날 이랬는데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3년을 나가 있다 왔는데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면서 이거 진짜 되는 거 맞네.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요. 매해 핀을 갈아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진짜 와갖고 왜 우리 딸 유학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된 이후부터는 PPT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를 8년째 유지 중이거든요. 8년째. 그래서 올해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하고 수석급 다이아몬드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내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인지 아시더라고요. 정정해드려요. 예, 오래 가는 거예요. 화석 다이아몬드라고. 예.
예. 그러니까 8년간 다이아몬드를 유지하고 이번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와 수석 다이아몬드를 동시에 갑니다. 제가 연말 보너스만 2억이 넘게 받더라고요. 일시불로 받는 보너스만. 괜찮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뚱뚱해서 저를 너무 예뻐하는 이유예요. 물론 돈이 다가 아니에요. 돈은 쫓아오더라고요. 쫓아오는데 그런 일이 다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막 됐을 때는 어떠냐. 자, 뭘 눌러야 넘어갈까요? 네. 자, 이게 저예요. 이게 6살 때 저예요. 누굴까? 이마 까네. 네. 저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이 한결같이 피아니스트였어요. 이게 한국일보사 11층에서 연주하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제가 이제 아메일 하면서 무슨 결단을 했나? 이 사업이 막 너 힘들지 않니? 이 사업 너무 어렵지 않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집에 오면서 힘들었나? 지나오면 힘들었던 거 다 까먹는 거 아시죠? 좋았던 일만 기억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힘들었나 생각해보면 뭐가 힘들었나 했더니 무슨 결단을 했나 봤더니 나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성공자의 CD로 바꿔낸 결단? 그 다음에 예술연당 가고 싶었던 그 시간을 이런 미팅 장소에 온 결단? 그거 말고 진짜 없더라고요. 내가 뭐 어음을 막아야 되거나 뭐 한강에서 자살을 꿈꾸거나 뭐 그런 일 안 했어요. 그런 결단 막. 그래서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우세요? 나는 이 일만큼 쉬운 게 없고 이 일만큼 만약에 집합을 하면 우리 미적분까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20년 전 사업 설명을 지금까지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자다가도 이렇게 잠꼬대로도 하는 이 일이 어려우면 안 되겠죠. 저는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서 전공을 한 사람인데 하면 할수록 진짜 분노가 치밀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나 리스트 같은 애들 너무 싫어해요. 무슨 곡을 그따위로 이렇게 어렵게, 치기도 어려운 걸 작곡을 해갖고 후세를 이렇게 괴롭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내가 했던 결단, 뭔가 만족지연이라는 단어를 워낙 싫어하는데 많은 성공자들이 얘기하니까 지금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놓을 수 없는 것들을 놓을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론으로 들었어도 끝까지 제가 부여잡고 있었던 게 교회 반주예요. 얘를 놓는 순간 내 손이 굳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 예배 반주를 하면서도 피아노를 안 놓고 고집을 피웠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지만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날 그렇게 행사가 많았었어요, 아메이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회 반주랑 상충되고 뭐 이렇게 칸타타 연습이랑 이런 거랑 계속 안 되니까 제가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교회 반주를 안 했어요. 그런 만족지연. 조금 내가 지금 너무 좋아하지만 스키 타는 거 너무 좋아하지만 안 탔어요. 그리고 음악회 너무 좋지만 안 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다이아몬드 되는 순간 뭘 했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연주회를 했어요. 피아노 2대 빌려다가.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뭐 쉬다가 치니까 잘 치진 않았겠죠. 뭐 또 손가락이 떡볶이처럼 두꺼워져갖고 이렇게 들리지도 잘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감정과 필은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 내가 이러려고 아메이했지. 이러려고 만족지연했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잠시 놨었지.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대. 이 행복에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고요. 라보엠이에요. 호주 시드니 아메이 인비테이션 여행으로 갔는데 VIP석에서 이 라보엠이라는 오페라를 보여주는데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봤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왜? VIP석이요? 저 너무 가고 싶었는데 대학교 때 저는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특이한 아버지. 딸만 둘의 맞딸이었는데 특이한 아버지를 만나서 대학교 때부터 33개국을 배낭여행을 저 혼자 다녔어요. 아버지 등 떠밀어갖고. 죽어도 네 팔자다. 나가서 경험해라. 그죠. 스페셜하죠? 그 제가 지금 요즘 우리 딸들한테 그렇게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대로 저희 딸 지금 유럽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녔는데 호주도 갔었는데 그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갔어요. 그냥 밖에 뷰포인트에서 사진만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메이 다이아몬드 딱 되고 나서 이 여행을 갔는데 라보에 보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이태리어니까. 그런데 내가 산 증인이 된 거야. 여기 왜 유명한지 아세요? 가보면 예술연당보다 조그매요. 되게 조그마지만 왜 유명하냐면 마이크 없이 노래해요. 모든 성악가들이.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사람가 다 들려요. 뭐냐? 자, 뭐 막 격정적일 때 와 이러고 노래하겠죠. 근데 본인이 죽어가면 노래를 와 이러고 불러요? 이러고 노래할 거 아니에요. 이러고 노래할. 마이크 없이 노래하는데도 다 들린다니까요. 그게 얘네 공법이에요. 그거를 내가 알고 있었어요. 딱 중앙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 주인공이 죽더라고 노래하다가 죽는데 들려. 이 느낌, 이 경험, 이론이 아닌 내가 몸으로 느껴서 소름 끼치는 거. 그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 이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아메이 너무 행복하겠죠. 우리 남편요.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 딱 타면 어떠냐면 바로 자요. 바로 그냥. 근데 저희 남편은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일할 때 놀러 가니. 그쵸? 그리고 어느 기업이 1년에 3차례씩 휴가를 주겠어요. 우리 남편한테 1년에 3차례를 나가야 되는 사람이야. 아메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매일 거짓말을 해야 돼요. 회사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미 그 회사에서는 그 와이프는 유방암이 자궁암이에요, 저는. 이미 곧 죽을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고 뭐 친척 여러 명 두세 번씩 죽었어요, 저희는. 이미 죽었고, 요번에도 호주를 가야 되는데, 사실 재무팀이 12월에 어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요번에 크로아티아 갔다가 아세요? 크로아티아 가자마자 와! 하고 다시 갔어요. 저희 남편. 유명해요. 불쌍하죠. 그게 직장인이에요. 그 요번에도 12월에 자기는 호주는 가야 되겠는데 도대체 지금부터 고민 막 무슨 거짓말을 하지? 나 그만 죽여라. 내가 막 이랬거든요. 나 그 진짜 죽는 줄 안다. 그런 식의 막 고민. 딴 사람하고 고민이 틀리죠. 내가 이거 잘리면 뭘 하냐? 이게 아니라 여행 어떻게 가냐? 이 고민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뭐 즐겨요. 스튜어디스한테 라면 끓여와라, 뭐 해라. 너무 즐겨. 그런 남자예요. 그것만 즐겨요? 또? 이렇게 골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 골프장 우리만 쓰잖아요. 가면 우리만 해요. 아무 사람도 못 와요. 완전 전세 골프인데 자칫이라도 누가 뭐 하나 뭐라 하나 안 하고 그쵸? 막 디리디리 땅을 파도 아무도 뭐라 하냐는 황제 골프를 매번 치니 요번에 치앙마이 가서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열심히 일한 남편의 어깨를 짓눌러서 더 벌어와 이런 여자가 아니라 자 열심히 일했지 다 떠나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 백 하나 없어요. 백 하나 없고 뭐 대단히 능력도 있지 않는데 왜 승진을 계속 하나 봤더니 스트레스가 좀 없어요. 왜? 31살인 나이부터 얘를 꾸준히 준비를 했잖아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모두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때 이 사람은 그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소신껏 모두가 예스 할 때 조용히 예스 하는 남자였는데 이제는 모두가 예스 할 때 조용히 노 하는 남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괜찮은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뒤에 아메이 백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백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즐기는 남자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호주 시든 이게 설정샷이긴 해요. 설정샷. 이렇게 우리가 사이가 좋진 않아요. 네. 설정샷인데 이렇게 호주 시드니에 가서 이렇게 저희 친정엄마 눈물 나죠. 여기 여자분들 친정엄마 얘기하면 눈물 나죠. 그렇죠? 저희 엄마요. 대학교 때 저희 엄마는 서양어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저희 아빠는 카이스트에서 교수하셨어요. 예.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내과 의사셨어요. 집안 좋았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고생이라고 일도 안 해봤어요. 지금도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요. 지금도 철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친정 엄마인데. 근데 저는 그런 엄마가 되게 저한테는 맏딸로서 부담스러웠어요. 왜? 저희 아버지가 제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생신날 그것도. 아버지 생신날. 제가 12월에 결혼했는데 1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1월 25일이 우리 아버지 생신이에요. 근데 1월 25일 날 돌아가셨어요. 생신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첫 딸이 결혼하고 첫 생일이니까 온 친척들이 집에 한 3, 40명이 가득 찼었고요. 음식을 엄마가 부엌에서 하는데 갑자기 그 모든 사람이 TV 소리에 사람 소리가 어마했는데도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꽉 하고 들리더라고요. 다들 무슨 소리지? 했더니 저희 엄마는 할아버지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야막 그러더니 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벌써 온몸이 보라색으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안 했던 제가 지금까지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심장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막 이 힘이 세니까 제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이걸로 막 인공호흡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더 아프실 것 같아갖고 입으로만 인공호흡을 했어요. 근데 119가 딱 왔는데 이미 안 된다고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성을 잃었어요. 그게 마지막일 거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저는 영상 하나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난리치고 온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막 인공호흡을 하고 난리를 칠 때 저희 아버지가 자꾸 저한테 저만 쳐다보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막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으신 그 표정으로. 저만 막 제가 일로 옮겨가면 저만 이렇게 일로 옮겨가면 저만. 나중에 이제 병원에 실려 오셔갖고 눈을 못 감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눈을 막 감겨드리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진짜 엄마랑 동생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 얘기 정말 많이 했어. 그냥 막 감겨드리면서 엄마랑 동생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눈을 못 감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가 보더라도 우리
엄마 미술 전공, 저 피아노 전공, 제 동생 성악 전공이에요. 돈 쓸 줄 아는 여자 셋이 아버지 혼자서 부양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쵸? 저희 엄마 진짜 심각하더라.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뭘 어디다 꽂아놨는지도 모르더라. 아무것도 모르더라. 진짜요.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약속을 아버지랑 했는데 세상 내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 엄마 용돈 50만 원을 못 드리는 딸이더라고. 자식한테 내리사랑하느라고 부모한테 돈 못 주는 딸이 되더라고요. 맏딸인데 제가 하늘을 못 쳐다보고 다녔었어요. 근데 저는 이 아메를 딱 듣자마자 엄마 용돈 50만 원 드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친구들이 그게 반대를 해도 그 꿈이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친정엄마 50만 원 드리려고 이 아메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50만 원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은 카드값 제가 다 뽑아드리고요. 예. 매달 100만 원 이상씩. 그 다음에 연말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씩 맨날 뜯겨요, 우리 엄마한테. 연말 보너스. 딱 그때 12월만 되면 화색이 도세요. 우리 딸한테 이제 뭐 받으니까. 최근에는 또 보이스피싱 당하셔서 3천만 원 날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맑은 엄마는 처음 봤어요. 우리 딸이 준다 했으니까. 저 살리려고 보이스피싱 당하셨더라고요. 제가 막 엄마 살려줘 그랬대 전화에. 예. 그 옛날 구닥다리 방법에 넘어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내가 줄게. 그 한마디 그 다음날로 쇼핑 나가시던데요 또? 네, 이렇게 그런 엄마예요. 근데 그 철없음이 저한테는 어깨로 누르는 저의 맏딸로서의 컴플렉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철없는 엄마가 너무 좋아요. 20년 아메이에서 바뀐 일이에요. 지속해서 제가 남편의 버는 돈만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아마 제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보면 너무 행복해요. 제 덕분에 지금 해외 마음껏 여행 다니시고요. 수술 마음껏 하세요. 뭐 이번에 무릎 갈아 끼셨어요, 2개 다. 안 갈아 껴도 되는데 막 갈아 끼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엄마 비즈니스 클래스 저 때문에 여행 다니시고요. 제가 MRI 대핀일 때 저희 친정엄마 10년 끌고 다녔던 똥차를 새 차로 바꿔줬더니 굳이 비 오는 날 나가서 사진을 찍겠다 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저희 악성부채. 예, 첫 번째 악성부채. 예, 지금 뭐 유럽을 다니는데 매일 저한테 영상을 보내는데 저도 20대에 거길 다녔었거든요. 막 새록새록 추억이 돌면서 아주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너무 잘 다닌 딸 보면서 대단하게 느끼지만 돈은 우라지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작 좀 써라 이런 얘기는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행복하죠. 저도 어떨 때는 저 딸이고 싶어요. 저의 딸.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미술 전공하겠대요. 할머니 피를 대 하나 걸러서 얘가 받았나 봐요. 그래서 미술 전공하는 이 딸은요. 고등학교 때 저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이병헌 씨한테 미술을 시키셔 아시겠지만 무슨 뭐 물감 하나 이 엄지손가락만한 물감 하나가 4만 원이에요. 색깔 하나가. 그래서 20 몇 개짜리 뭐 26개짜리 이 물감이 한 100만 원 넘어요. 근데 뭐 프랑스제 뭐 엉청청인지 뭔지 아는 뭐 물감이래요. 근데 내가 꼭 그 엉청청 괴를 써야 되냐. 그냥 알파 써라 알파.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엄마 고1 때 그린 그림을 포트폴리오로 내야 되는데 그걸 쓰면은 색이 좀 발해 있다는 거야. 그 엉청을 써야 색이 안 발해. 그런데 또 흰색은 좀 한 달에 3, 40만 원씩 써요. 흰색은 더 많이 필요해. 그래서 그랬죠. 도대체 흰색인데 왜 자꾸 칠하냐고. 왜 자꾸 도화지 그냥 놔두라고. 칠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그 고3 때 진짜 상상하지 못할 돈이 들어가는 그 비용을 정말 제가 아메이로 준비했기 때문에 아이의 꿈을 지켜줬어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딸이 너무너무 행복한 미대생이 됐죠. 그런데 제가 고백하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들 간식 한번 못 해줬어요. 그쵸? 그리고 비 올 때 우산 한번 못 갖다 줬어요. 엄마로서는 가슴 아프죠. 그래서 그때 어릴 때는 제가 좀 가슴 아파하기도 했어요. 내가 뭐 돌봐주니까. 뭐 학교 교사하면서 교회 반주하면서 아메이도 하니까 얼마나 내가 바빴겠어요. 그쵸? 거기다 막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무슨 보상을 하나 해줬냐면 학년이 끝난 다음에 너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였어? 그럼 누구랑 얘기해요. 그럼 그 친구랑 묻지도 따지도 않고 부모한테 허락받아갖고 5박 6일 해외를 내가 데리고 가서 여행을 시켜줬어요. 해마다. 매 해마다. 중1, 중2, 겨울, 중3 항상 겨울마다. 지금도 물어요. 야 그때 엄마가 우산 갖다 준 엄마가 좋았니? 그랬더니 말도 못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아메이나 하래요. 저한테 가서. 그런 친구. 저는요. 매일 애한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때 역할을 잘 못해줬으니까. 여기 아마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걸요? 그때 저는 되게 속상했어요. 저도. 막 애 베이비시터에 맡기고 돌아다니고, 막 학교를 한번 못 가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도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제가 버는 돈 얘가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대가 치르는 거 미안해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릴 때 안 해준 거 기억 하나도 못해요. 네, 그런데 나이 들어서 고2, 고3 때 자기가 뭘 전공하겠다는데 엄마 돈 때문에 못 해주는 건요, 한이 돼요. 그리고 생각 있는 애들은 삿대질해요, 부모한테. 나 그거 못 밀어줄 거면 왜 나를 나게 했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왜?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더 가슴 아픈 거 아닌가요? 저는 그때 어떤 강사가 그랬어요. 왜, 자기가 왜 꿈을 꼭 어릴 때 찾아야 되니? 20대 찾을 수도 있고 30대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딱 봤을 때 내가 이 꿈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부모의 어깨를 짓누르는 일이 생겨. 그랬을 때 왜 그 짓누르는 그거를 애가 철이 들었어. 그래서 입도 꺼내지도 않아. 입 밖에도. 그게 더 슬픈 거 아니니? 간식 못 해준 것보다 그 애가 내 꿈을 찾았는데도 엄마의 경제력을, 아빠의 경제력을 참고해서 말도 못 꺼내는 그런 일이 더 비참하고 더 힘든 일이라는 거야. 제가 그 강의를 들어서 봤지. 그래서 저는 반드시 얘네들이 끝까지 하고 싶은 걸 얘기할 수 있는, 엄마는 끝까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될 거야 라는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둘째 아이는요, 이렇게 운동을 좋아해요. 자, 뭐 서핑, 저는 서핑 같은 거를 시켜줄 만큼 여유도 없었고 그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해봤어요. 제가 서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메에서 서핑 가르쳐주지, 스키 가르쳐주지, 뭐 전 세계 VVIP의 여행 대우를 받으니까 얘는요, 눈 자체가 틀려요. 보는 거 시야 자체가. 얘는 그래서 그렇게 발리 가서 서핑을 배우고 오면 꼭 와갖고 자격증을 따는 애예요. 그리고는 스키를 이렇게 열심히 타도 꼭 자격증을 따고, 요번에 스키앤스쿠버 자격증까지 땄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도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릴 때 엄마를 보고 몸에 뱄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 가서 제일 누구한테 얘기해요? 애들한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딸이고요. 그러면 그거는 다이아몬드 막 됐을 때 저의 삶이고요. 다이아몬드를 쭉 유지했어요. 제가 유지 및 상승했어요. 그랬을 때 애들은요, 진짜 멋지게 이제 캠퍼스를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다 들어가더라고요. 자, 공부 붙잡고 해놓으면 얘랑 나랑 사이 진짜 안 좋아져요. 그런데 믿고 딱 맡겨놓잖아요. 애들이 처음 1, 2년은 헤매요. 그치만 바로 자기 자리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데 다 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너무 멋있는 캠퍼스 생활을 이렇게 하는 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세상 여행을 절닮아갖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뉴욕을 가는 애고요. 이번에도 유럽을 한 달 동안 돌고 20일은 또 뉴욕으로 바로 가요. 그 뉴욕을 그렇게 자주 가는 애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획을 이번 겨울은 어디 갈 거고요. 다음 여름엔 어디 갈 거고요. 그 사이에는 뭐 발레 갔다 올 거고요. 뭐 얘기를 하는데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아니라 네가 벌어서 가 이렇게 하는 게 그래. 계획을 똑바로 세워갖고 엄마한테 한번 내놔봐. 엄마가 한번 점검해 줄게. 그리고 이번에 유럽 갔는데도 그때 막 정보를 막 제가 줄 수 있고 지도 막 이미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멋지네. 우리 엄마 벌써 다 알고 있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나 이러려고 하면 했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딸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 둘째 딸 남자애 같죠. 제가 아들이 너무 갖고 싶었더니 기도를 막 드렸더니 애가 남자애처럼 키도 174예요. 네, 키도 174고 막 등치가 이래요. 얼마나 어렸을 때 칼슘을 먹이면서 키웠겠어요. 그쵸? 칼슘을 먹이고 뱃속에서부터 애가 지가 아메를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축구를 할 때 사람들이 태클을 걸잖아요. 그럼 태클 거내가 부러져요. 그 정도로 튼튼해요. 매일 이렇게 키가 커요. 남자애가 좀. 그리고 매일 손에 공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공. 오늘도 축구하러 갔어요. 이 땡볕에. 예, 축구하러 갔고요. 자기 무슨 중계된 걸 보여줬더니 그 중계하시다 이제 인스타에 올려놓을 건데 중계하는 사람이 계속 얘 칭찬만 해. 이런 선수가 그냥 밖에 있는 게 안타깝네요. 막 이러면서 얘가 축구가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얘가 이렇게 열심히 자기 꿈을 위해 아메에서 꿈 설정하는 걸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줬더니 애들이 명확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런 아이들이 컸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대학생이 얘네 둘이 딱 되자마자 코로나 빵 터졌어요. 그래갖고 이 애들이 2년간 아무 여행도 못 가고 묶여버린 거예요. 근데 어때 우리는? 안 될 때 대기하는 게 아메의 정신이죠. 저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여행을 다녔어요. 네, 열린 국가 가면 돼. 코 찔러. 코 찌르고 가서 맞아. 여러 가지 검사해. 맨날 입 찌르고 코 찔려가면서. 그래갖고 이게 저희가 살았던 3년 그러니까 3년 태국에 살았잖아요. 한 달 동안에 쉐라톤 제일 좋은 제일 비싼 곳에서 얘네 방 따로 내 방 따로 2개 해갖고 숙소비만 한 2,500에 3,000 들면서 한 달 동안 호캉스를 제가 선물로 줬어요. 대학생 됐다고. 둘째까지. 그럴 수 있었던 건 연말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아메에서. 예,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아이들이고요. 이건 뭐냐, 갑작스럽게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여행 가면. 근데 대부분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에요. 시간이 아니라 여행 갔는데, 근데 얘네가 스킨스쿠버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것도 2단계의 자격증을 따는 건 우리나라에서 할 경우 되게 비싼데, 태국에선 그나마 2애가 할 때 한 500만 원 정도 들면 2단계의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꽃다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지인 그 섬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레슨을 Lock out can I share and second but underwater is that like a 이게 영어예요. okay. You're not gonna be you're not gonna be 영어예요. That is very 이렇게 개인 레슨을 소수를 시킬 수 있는 제가 됐고, 무언가 선택을 할 때 망설임 없이 경험을 돈 주고 사는 일을 쉽게 하는 사람으로 변한 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여행 가면 돈 계산하고, 그쵸? 이건 안 돼, 그건 하지 마, 이랬던 나였는데 쉽게, 그래,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 너네한테 도움이 돼, 그래, 해보자 해갖고 추진하는 엄마로 바뀐 게 전 다 아메이 덕이에요.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바닷속에서 이렇게 캠으로 찍고는, 엄마,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지 나는 20평생에 지금 한 게 너무 억울하대. 그래서 나는 아직도 못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알아? 오징어는 밤에 돌아다녀. 그리고 자기를 툭툭 친데 친거 하자고. 그러면서 그냥 먹물을 퍽 뿜어대는데 너무 예쁘고 투명하고 예쁘대. 그 잘하는 밤에 잔다 엄마 이래. 알았어요? 아셨어요? 야, 그러냐? 막.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너무 행복한 거야.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삶으로 얘네가 지금 인생을 배우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오는데, 이 과정 속에 반드시 밤에 물에 들어가야 돼요. 밤에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샤워가 왠지 나올 것 같구나. 그래서 안 되냐? 원래 그런 것만 안 돼. 따라놔. 네. 이때 제가 땅을 치고 했잖아요. 이 노을을 보면서.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왜 안 했지? 나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잠깐 언뜻 스치면서 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것도 뚱뚱한 애는요, 피면 들어가면요, 죽는데요. 이 압력 때문에. 그냥 누가 언뜻 얘기했어. 그걸 안 한 거야. 자, 아맹이, 언뜻 얘기 하나 많이 들어. 야, 그건 큰일 난데, 언뜻. 예? 야, 너 못할걸, 언뜻. 얘기할걸요? 그 언뜻에 제가 이걸 안 하고. 야, 내 아맹 하면서 그 언뜻에 내가 안 넘어가려고 내가 그렇게. 어쩌다가, 언뜻 스쳐 지나가면 얘기한 거에 내가 죽을까봐 시도조차 안 한 나를 발견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땅 치고 들어갔는데 그 노을을 보면서 다시 그 언뜻에 안 넘어가리라. 응? 얘네가 더 경험할 시간이 많지 내가 경험할 시간이 많아요? 내가 들어갔어야 되네. 수업 때문에 눌려 죽는 한이 있어도 갔어야 되는 거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는 내가 뭐뭐 타더라 이렇다더라 이런 말엔 난 안 넘어가. 난 무조건 할까 말 때 할 땐 할 거야. 갈까 말 때 할 땐 무조건 갈 거야. 그런 결단을 다시 이렇게 자격증을 아이들이 땄어요. 2단계나.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2월 달에 무슨 또 뭐 유스 뭐 올림픽을 하는데, 영어 할 줄 알면서 체대 다니는 애들을 이렇게 뽑고 있는데 이력서를 냈어요. 그제 이력서를 냈는데 이것까지 딱 내더라고. 얘네들은 이런 이력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놀러 가서 막 공부하고 취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히 취득된 자격증 갖고 얘 미래가 또 설계되는 걸 보면서, 아메이 때문에 선택의 폭, 그다음에 아메이 때문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이게 누구냐? 저예요. 어릴 때 믿겨지지 않으시죠? 저도 그래요. 네. 제가 이게 세계를 간다라는 책 한 권을 들고 전 세계를 33개국을 다녔던 젊은 시절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제가 스위스에 올라가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게 프랑스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 어릴 때. 이게 대학원 때 또 배낭을 메고 또 다녔던 사진. 이러면서 후배들한테, 그때도 제가 오지랖이 있어갖고 그때는 책 하나밖에 의존해서 못하고 왔는데 너무 틀린 정보가 많더라고요. 제가 후배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가려는. 그래서 이렇게 제 수첩에다가 표 붙이고 길 그리고 가격표 다 하고 제가 갔다 온 데는 완벽하려고, 그래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이 노트를 적었었어요. 이 노트 때문에 저희 남편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저희 남편이 교회 그냥 짜샤하던 친구거든요. 근데 하루는 군대에 갔다 오더니 제가 유럽을 가겠대요. 근데 친했으면 카페에서 만나 이렇게 적어줬을 거 아니에요. 뭐 루트도 짜주고. 안 친했어. 그래갖고 이걸 하나 던져줬어. 야, 이거 봐, 이거 보면 돼. 근데 이 던져준 책을 집에서 읽다 보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본 거예요. 반주하던 진나가 이런 꼼꼼함이 있어? 그때부터 2년간 저를 놓고 기도하셨대요.
며느리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기도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노트를 폐기할까 하다가 지금 우리 딸들이 보면서 이걸 참고하고 유럽을 갔어요. 그런데 이게 갔었었었었었다 딱 이렇게 과거가 될 수 있었던 추억이잖아요. 이게 또 많이 일어나던가요, 이런 일이? 그쵸? 저도 20년 결혼해갖고 아이 키우면서 아메하면서 살 동안요 꿈을 못 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한번 새록새록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해갖고 제가 이제는 핸드폰에 이렇게 50일 동안 캐나다를 횡단해봐야 되겠다. 캐나다를 50일 동안 다 다녀봐야 돼서 제가 이렇게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정보를. 자, 여행 갈 때보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할 때 훨씬 더 행복해요. 꿈을 꾸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이게 캐나다를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스탠리 팍, 밴쿠버의 스탠리 팍에 혼자 앉아갖고 사진 찍는데 저와 제 발에 운동화가 있는 거예요. 너무 어색했어요. 매일 비즈니스를 하니까 매일 구두에 높은 걸 신고 다녔거든요. 뚱뚱하니까 조금 길어 보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낮은 걸 안 신고 높은 걸 신고 다니고 그렇게 올라타고 다녔는데 운동화가 너무 낯설어서 제가 혼자서 찍은 사진이고 여기서 6시간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서 음악 들으면서 앉아 있는데 내가 이런 여유를 부려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대단한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적어놓은 꿈은요. 그냥 내가 렌트카 빌릴 정도의 영어 실력과 렌트카를 빌릴 정도의 수입과 그 다음에 드라이브 스루로 들어와서 커피 시킬 정도 있는 영어와 그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 종일 다른 공기, 다른 장소, 다른 환경에 내가 마음껏 드라이브하면서 다니는 거 그 꿈이었더라고요. 그걸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아메이 덕이에요. 이 보세요. 혼자 찍은 셀카. 이거는 뽀샵도 안 한 거예요. 네. 이게 혼자서 이렇게 5만 대를. 네. 이게 뭐냐? 전세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키 산맥 밴프에서 자스퍼라는 도시. 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한 이 길이 전세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에요. 로키 산맥길. 여기를 드라이브를 하는데 쌍무지개가 딱 뜬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데 어썸거리고 다녔는데 쌍무지 딱 떴는데 이게 셀카로 찍으면서 이런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으아 이러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럼 뭐예요? 누구 데리고 와야지. 누구랑 또 와야지. 꿈이 업데이트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 갔다 오고 나서 사람들이 어디가 제일 좋았니? 저한테요. 어디가 제일 좋았니? 전 이 벤치가 제일 좋았어요. 웃기죠? 제가 워낙 액티브하다 보니까 이런 장소가 좋아요. 여행 가면 조용히 앉았고 여기 6일가 7일가 퀘벡에 있는 아브라함 평원에 있는 벤치예요. 여기 6, 7일가 앉아서 울었다 졸았다가 음원 들었다 노래 들었다가 여기 한 바퀴 돌았다가 또 앉아있다가 비 맞다가 막 이러고 앉아있었던 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세인트 로렌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앉아서 6, 7일 망중한 앉아있는데 나 진짜 아멘 하기 잘했다. 네네. 나 진짜 우리 파트너들 이거 느끼게 해줘야겠다. 오로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오타와라는 수도에 여행하다가 재즈 센터가 있길래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로비에 피아노가 앉아 있는데 이 사람 치고 있는 거예요. 막 치고 있길래 뭐 참새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겠어요. 서서 구경했어요. 한 20명이 서서 구경했는데 되게 잘 치진 않지만 정성스럽게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곡이 딱 끝났는데 막 박수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사람을 둘러보더니 저를 이렇게 가리키더니 또 와서 한번 쳐보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죠. 내가 피아노 전공한 걸 어떻게 알지? 나 다 체대인 줄 아는데 예체능이라 그러면 다 뭐 투파안이나 뭐 그런 거 한 줄 아는데 그래갖고 내가 노 땡큐 그랬어요. 왜냐하면 손톱이 길었거든요. 네일을 하고 와갖고 노 땡큐 그랬더니 또 앉아요. 그랬더니 또 곡을 막 쳐요. 근데 한 곡을 딱 끊더니 한 50명 더 모였어 사람들이. 그랬더니 여기 보더니 그럼 다른 사람 권할 것 같잖아요. 또 저한테 너 해보래요. 난 나중에 생각해서 이 사람이 날 2번이나 지지 내가 내 눈빛이 다른 사람하고 좀 틀렸나 봐.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예뻐서 했겠어요? 뚱뚱해서 했겠어요? 뭐 저를 찍었겠어요? 근데 나를 2번이나 지적했는데 벌써 내 몸이 거의 가고 있었어요. 앉아갖고. 앉았어. 그래갖고 어릴 때 쳤던 베토벤 비창 1악장을 쳤어요. 잘 쳤겠어요? 아니죠. 손톱이 이렇게 길어갖고. 못 쳤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때 맞아. 나 피 쳤던 여자지. 그러면서 꿈이 업데이트 되기 시작했어요. 막 갑자기 흥분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 더블 다이아몬드 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모아놓고 내가 좋아하는 레파토리로 나 반드시 독주할 거야. 그 수첩을 꺼내고 또 적었어요. 자, 제가 요즘 제일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제 나이 제 친구들 만나면 남편들이 퇴직을 대부분 했어요. 왜냐하면 4~5살 많은 남편들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그 남편들하고 퇴직한 내 친구들은요, 기가 다 죽었어요. 암만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기가 다 죽고 가서 꿈이 뭐냐고 나랑 같이 뭔가를 해보자고 얘기하면 내가 난 됐어. 우리 애나 시집 잘 갔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이나 일자리가 든든했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를 해요. 모든 내 친구들이 꿈이 다 사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히 전 아메에서 몇 억을 줘서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나이에도 수없이 꿈을 꾸게 하는데 그게 그냥 꿈꾸고 자다가 꿈꾼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생생한 꿈을 꾸고 업데이트를 시키게 하고요. 애들 꿈으로 대리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의 꿈으로 흥분되는 삶을 살게 해주는 이 아메이가요. 저는 시간 감사하고 너무너무 흥분돼요. 여러분한테는 아메이가 어떤 아메이세요? 지금 너무 괴롭죠? 누군가 이 얘기를 하려니까. 아니요. 그 일 통해 갖고요. 수많은 상상도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걸 이루게 하더라고요. 네. 요 정도 핀밖에 안 되는데 그때 제가 50일간 다녔던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녔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제가 에필로그에 이런 말을 썼어요. 자, 20대 배낭 하나 달랑 메고 겁없이 다녔던 여행은 정직하게 내 안의 소리를 따라본 최초의 경험과 특별한 시간들이 되어주었고 힘이 들 때면 찾아 쓰는 기억의 저장고가 되어주었다. 30, 40대 이 저장고의 힘으로 행복하게 앞만 보고 내달렸다. 어느새 내 저장고가 고갈된지도 모른 채. 시간이 갈수록 낮에는 과부하된 일에 힘이 들어있고 밤에는 뾰족한 답도 없는 고민에 빠진 시간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출발하자. 그래서 가게 된 거고요. 여기에 결론은 뭐냐면 아마도 경제적인 부보다 더 필요한 건 감정적인 부, 그거일지도 몰라. 너무 행복했어, 50일의 외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고백하자면 50일의 캐나다 여행을 왜 제가 결정을 했냐면 그의 가장 사랑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가장 짝사랑했던 남자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의 2명의 소중한 친구를 잃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고요. 나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는 생각을 했던 해였어요. 그 애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갖다가 점검하기 위해 50일의 여행을 떠냈던 거예요. 그래서 50일 내내 행복도 했지만 많이 울고 다녔어요. 뭐가 서러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울고 행복해서 울고 또 지나간 세월에 또 후회되는 게 있어서 울고 그래서 저를 갖다 굉장히 많이 다독이고 저를 채워왔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 덕이요? 아메이 덕에. 저희 부모님들이 발리 여행, 위드 패밀리 때 발리 때 갔던 여행인데요. 이때 그 특급 호텔 앞에 수영장에서 우리는 수영하고 있고 부모님 셋이서 수달 떨길래 뭘 수달 떠나 봤더니 나는 막 7년간 두드려 패면서 말렸다. 나는 뭐 집에 있는 거 다 쓰레기통에 갖다 처박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친구들끼리 이렇게 재밌게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호강을 하네요. 막 이러면서 수달 떨고 계신 거예요. 당한 우리는 아직 이 당한 애들, 여기 당한 애들이에요, 이게. 당한 애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빨간색이 저희 남편이고요. 그 옆에 있는 약간 체구가 있는 친구가 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때 단짝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 같은 동네고. 그리고 이 친구 뚱뚱해, 나 뚱뚱해. 그래서 둘이서 별명이 자총용 우베코예요. 그만큼 단짝 친구예요. 근데 저희랑 같이 사업하다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유방암이 간암으로 가서 투병 생활을 10년 동안 하다가 그래서 저처럼 6그룹을 만들지 못하고요. 2그룹 정도 만들어놓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저기 옆에 있는 빨간 핑크색 바지 입은 분이 친정 엄마인데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아직도 그 2그룹이 창창하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상속이 됐어요. 여러분한테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한테는요. 친구가 세상에 떠나서 없는데도 그 그룹을 돕고 있는 일이에요. 네. 친구는 없는데요. 그 그룹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모든 형제 그룹과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는 일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 동생. 근데 만약에 제 동생 제보가 어떻게 됐어? 내가 이렇게 해마다 매일매일 내 동생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누군가 모셔갖고 왔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물건 몇 개 사주는 거 그거 바래서 이 자리에 모셔갖고 온 거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런 삶 살자고 이렇게 내가 널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대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걸 절 깨닫는데도 되게 시간이 저도 많이 걸리긴 했지만 제가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친구의 삶을 통해서 이 아메의 가치를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그때 기말고사 기간이었는데 쟤 됐어. 공부보다 중요한 건 경험이야. 중학생인데 그런 결정하기 쉬우세요? 요즘 성적 시대. 그런데 얘네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얘들 다 시험 보는데 얘네들은 여기 와 있어. 이 3대 사진을 내가 왜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저는 시작할 때 아까 엄마 50만 원 드리려고 시작했지 3대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꿈은 있지도 않았어요. 적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제가 어느새 우리 엄마 인생 충분히 책임지겠더라고요. 앞으로 병이 생기든 무슨 일이 생기든 친정엄마 걱정이 없으시더라고요. 저희 남편 잘려도
갑자기 하루충으로 전락하지 않아요, 저희는. 충분히 제가 우리 남편 수고했더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여자로 바뀌었고요. 우리 아이들 취직 안 된다고요? 네, 괜찮더라고. 얘는 상속자예요. 제가 한 일이 얘들한테 상속이 돼요. 소름이 끼쳤어요. 나 하나 열심히 살고 나 하나 자립도 어려웠던 내가. 그런데 어쩌다 보니 뒤돌아보니 3대, 4대까지는 모르겠어요. 3대 3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요? 내가 선택했던 31살의 아메이 때문에.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러면 4살만 이러냐? 자, 몇 분까지 해야 되냐? 5분만 더 할게요. 4살만 이러냐? 4살만 풍요로워졌냐? 전 제 그룹에 지금도 2시부터 영리더 미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젊은 파트너들이 많아요. 이 젊은 파트너들은 요구 조건이요. STP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주도를 5일 동안 종주하재요. 그런 요구 조건이에요. 제주도 5일 동안 다녔어요. 쫓아가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경비 다 됐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착각했어요. 내가 주는구나. 아니요. 받았더라고요. 어떤 20대가 50대랑 놀아줘요? 안 그래요? 어떤 20대가 50대랑 자전거를 타자 그래요. 그러면서 매일 밤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화제로 즐겁게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메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후원을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액티브하게 활동하면서 하니까 요 꿈이 더 업데이트되고 꿈에 대해 논하니까요, 너무너무들 열심히 사업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소리, 이렇게 행복한 사진. 한번 이거 들어보실래요? 오늘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시끄러운 애를 처음 봤어요. 에너지가 떨어지지가 않아. 그걸 맨 뒤에서 쫓아가느라고 나는 이래봬도 근육이 좀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좀 다닌 건데 암에 20년 뉴트리 먹은 힘으로 진짜 젖을 짜서 막 한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갖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칭찬해주고 우리 서로 칭찬해주고 이런 추억을 지금껏 얘기하는 20대와 요즘 딸들 놀아주세요? 저희 딸들 집에 없어요. 내가 따라 어디 가려면 구걸해야 돼요. 엄마랑 국수 한번 먹으러 가지 않으래? 엄마랑 약속 있어요. 이래요. 그런데 여기 있는 20대들은요. 스폰서의 옆에 있으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게 뭘까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모임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매일 파티하는 이런 인생. 자기 표정 보세요. 얼마나들 밝은지. 예. 그리고 제가 틈만 나면 제주도 쏩니다. 제주도만 쏠까요? 자, 저는 음악회도 되게 많이 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취미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 취미를 갖게 해주고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술연당 앞에서 사진도 찍고 다이아몬드 이렇게 멋있는 음악회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꼭 데려가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리더분들께도 제가 결투보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음악회도 가고 그러니까 베푸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나만 이러냐 또. 제 요번에 오늘도 다이아몬드를 외친 다음에 기념 다이아몬드를 가는 파트너예요. 저는 희한한 레그가 하나 있어요. 제가 태국에 3년 갔다 왔더니 이 친구는 일본을 3년 갔다 왔어요. 그 밑에는 10년 사업하는 동안에 두바이 4년, 일본 3년에서 7년을 갔다 왔어요. 그 밑에 파트너는 지금 사우디에 가 있어요. 그 레그는요. 그렇게 주재원을 나가요. 사업을 할라 치면. 그런데 갔다 와서 다 그룹이 커져 있어요. 저처럼. 이 친구도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이제 내년 하지만 이 밑에 있는 친구가 대학 동기 남자친구인데 남사친 친구인데 10년 사업하는 동안 7년을 이 자리에 없었는데요. 저번 달 에머랄드가 됐어요. 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사업은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멋진 팀에 계신 여러분들 진짜 복 받으신 거고요. 이 팀이 나의 능력을 키워주고 나의 능력에 그 더한 것을 해내게끔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저는요, 이 안에서 내 능력이 되게 뛰어나줘야 되는 걸로 착각했었죠. 그게 아니라 어우러지는 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루라도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한 그 스폰서에 대한 예우. 그래서 내가 먼저 리더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내가 그를 서포트하고 비신하게 하는 굿팔로워가 먼저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 저도 뒤늦게 알게 됐거든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냐면 내 능력 밖의 결과가 일어나요. 이 친구가 정말 연대 나와갖고 똑똑한데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여자 누나 있고 막내한테 시집을 갔어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신우가 6이야.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쩍하면 직업을 그만둬. 안 해. 그래서 되게 어렵게 살았었어요. 근데 이 아메를 갖고 지금 밑에 다이아몬드 막 있는 에메랄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나아졌어요. 근데 이 파트너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두바이에 4년 있는 동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자기가 두바이, 일본 7년을 나가 있는데도 네트워크가 커져 있고 수입이 들어오니까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그래서 우리 둘을 초청했어요.
오라고. 비행기만 타고 오시면 모든 경비 다 되고 대접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탈 때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게 되니까 이콘을 못 하겠는 거야. 뚱뚱해갖고. 그리고 내가 여기다 얘기를 할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왜냐면 개인 돈으로 사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우사장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비즈니스 좋아요. 비즈니스. 제가 그때 그냥 찍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짜 저렇게 가난했던 우리 우사장이. 아메이 덕에 비즈니스를 선뜻 끊고 여행하는 사람. 내 파트너가 이렇게 잘 되고 있네. 너무 행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제가 눈물 막 흘렸어요. 이 사진 찍고.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그래, 나는 그렇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막 이러면서 온감생시 우리가 그 12평짜리 연립주택 5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데다 하면서 다리 다쳐 내가 업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업고 올라다가 갖다 놓고 올라가다 이랬던 파트너가 이렇게 성장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다이아몬드를 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이 두바이에 간 친구가 이렇게 저를 여행시키고 골프도 시켜주고 이렇게 버즈 칼리파 꼭대기에 127층인가 있는 게 엠모스피어예요. 이름이 카페가. 엠모스피어. 거기 가서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60만 원 나오더라고요. 너무 비싼데 여기서 대접을 해주고 막 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대접하는 인생. 그렇게 많지 않죠. 아메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도 사업 안 했던 그 해에 한 해에 3,200만 원 벌었다. 그 친구가 아까 그 남자. 근데 오늘 강의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올해 오자마자 작년 4월에 와서 오자마자 요 1년 사이에 연봉이 8천 됐다고. 멋있죠? 오자마자 에머랄드를 하면서. 네, 멋있죠? 자,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네. 그냥 이론으로 지나갈 수 있죠. 저도 사는 대로 생각했던 정말 바빴던 사람인데요. 지금 정말 생각 조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는 나의 인생이 아메이덕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저와 수입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여러분들께 정말 이곳에서 열심히 말고요. 정말 버티시고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브라보 유얼 라이프가 꼭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